네, 뉴스엘 라이브가 시리즈로 전해드리고 있는 민상을 부탁해. 오늘은 통일 분야 나라 살림을 책임지고 계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예, 많이 받으시고 예. 건강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권 장관님 어렵게 모셨는데 궁금한 게 많아서요. 바로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 관계가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 때문에 꽁꽁 얼어붙었다. 이런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리 권 장관님께서는 통일 분야의 책임자신데 지금의 남북 관계 일단 총평을 하자면 어떻게 지금 평가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평가하시는 대로 지금 남북 관계는 작년 도발 이후 좀 얼어붙어 있다, 혹은 긴장이 굉장히 고조돼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또 말씀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앞으로 그 한반도에서 긴장을 좀 줄이고 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통일부의 올해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관님, 우리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담대한 구상 예, 아니겠습니까? 예.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지원 같은 걸 해준다. 이게 이제 담대한 구상의 예. 큰 골자인데 이게 어떻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담대한 구상을 단칼에 거절을 했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데 이 담대한 구상의 계획 이거 좀 잘 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 담대한 구상이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정부의 소위 시그너처 대북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북 정책 전반 통일까지 바라보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비핵화지요. 근데 이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비핵화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니까 당연히 중요한 정책인데 지금 이 담대한 구상 같은 경우는 과거 정부의 대북 정책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 대북 정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북한이 열심히 하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북한을 도와서 서로 잘 살게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담대한 구상 자체는 이 북한이 대화를 거부할 경우에 예. 어떠한 방식으로 대화까지도 이끌어내느냐 하는 그런 그 방법도 소위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게 여러 차례 그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만 3D, 3D라고 일단은 북이 저렇게 핵을 개발하고 도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억제한다라는 부분, 억제가 영어로 이제 디터런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렇고요. 그다음에 예. 이제 그래서 도발하고 핵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런 부분들을 단념토록 시킨다. 이게 디스에이전이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 대화로 이 한반도 문제, 특히 비핵화 문제를 풀어나간다. 그래서 그건 다이얼로그 혹은 디플로머시, 대화 혹은 외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담대한 구상의 이 본 부분은 지금 아직 적용이 되고 있지 못하지만 예. 담대한 구상에 내재돼 있는 그런 대화로 유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미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네.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궁금해진 대목은 바로 이제 이런 거죠. 이 담대한 구상이라는 것은 북한을 어떻게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 것도 당연히 포함되는 예. 얘기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남북 대화가 조금 단절됐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지금 보관이 뭡니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거 억제 또는 단념시키는 예. 그런 방법을 통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 예. 그 다음에는 무슨 대화 자체도 우리가 그럼 이 압박과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대화 자체도 끊임없이 시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작년 5월 12일 북한에서 코로나가 발병됐다고 발표가 됐을 때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기 위한 대화 제의를 했었고 또 이 이산가족 상봉과 같은 대화 제의도 했습니다. 물론 아직 답을 얻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북한이 필요하다면은 아마 응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예. 그다음에 그 외에도 좀 반드시 정부에서 이 전면에 나서서 대화를 시작할 필요는 없고 또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종교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 스포츠 이 단체들 이런 분들이 먼저 앞장을 서는 것도 이 남북 간의 어떤 이 단절을 끝내고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이 종교 단체라든지 사회 단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다보스 포럼에 다녀왔는데 다보스 포럼에서 유니세프하고 예. WFP 세계 식량계획 책임자를 만나고 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두 국제기구 같은 경우도 북한과의 대화가 지금
그 굉장히 제한적인 정도밖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런 국제기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대화를 하는 방법을 그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좀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으로 예. 압박도 중요하지만 압박, 예.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대화 노력도 끊임없이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권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 뭐 한 방송에 출연하셔서 이런 얘기도 하셨더라고요. 북한에 도발이 있을 경우에 예. 응징할 필요가 있다. 예. 뭐 이런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이 응징이라는 거는 조금 뭐 민감성을 고려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주시겠지만 이 응징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어떤 강도의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뭐 지금 이거 북한의 뭐 새로운 도발이 어떤 도발이 있을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 예를 들면 핵실험이라든지 예. 뭔가 또 무인기 도발을 또 다시 해온다든지. 예. 그래서 뭐 우리의 뭐 응징이라기보다는 단호한 내용이 더 예. 적절할 표현일 것 같은데 그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나열하기는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9.19 합의에 대해서 효력을 재검토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군사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의 그 대응 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했을 때 예. 우리가 이렇게 유화적으로 그냥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 남북 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고 북한에게도 좋지 못한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단호한 대응은 필요하다. 대화와 별개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장관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그 대통령께 이제 업무 보고를 예. 했는데 그때 윤 대통령이 북한 주민도 공유할 수 있을 정도로 인권 실상을 알려야 한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게 오히려 북한은 이 발언을 좀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다든지 그러진 않을까요? 저는 뭐 북한이 지금 뭐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게 뭐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다 이 명분으로 삼으니까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명분으로 삼는 거는 합리적이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대통령께서 업무 보고 때 뭐 여러 가지를 강조하셨는데 우선은 통일 준비를 철저하게 하라. 그다음에 이 탈북자들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북한의 실정이라든지 남북관계의 현실이라든지 특히 북한 인권 관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이고 그게 우리가 통일부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심지어는 북한 쪽에도 환류될 수 있도록 예. 그 노력해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그 적절한 지시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북한 주민들도 어떤 면에서는 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외에 다른 지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업무 보고에서 남쪽 체제 중심의 통일을 예. 윤 대통령이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일각에서는 흡수 통일을 뜻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건 뭐 전혀 아니고요. 예. 그 야당에서 뭐 대변인이 보수 정부에서 계속해서 협상을 주장해왔다고 예. 얘기를 하는데 이 독일이 동독이 서독이 흡수통일된 이후에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 정부 중에서 흡수통일을 지향한 정부는 하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도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은 왜 기업에서 M&A가 있지 않습니까? M&A 있죠. 그래서, 예. 그래서 M은 합병이고 A는 인수 혹은 흡수라고 여기 이 통일 방식에서는 흡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A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M을 추구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M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평화통일하자는 얘기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요.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의 뭐 현주소도 점검해보고 앞으로의 미래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